점심을 과하게 먹었는지 오후 4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속이 더부룩했어요. 배에 가스가 찬 듯 답답해서 운동 삼아 4층까지 디상계단을 걸어 올라갔죠. 근데 3층에서 4층으로 발을 옮기려던 순간 5층 비상계단 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얼핏 보기에 마치 죄라도 지은 듯 주변을 살피며 몰래 도망치는 사람 같았죠. 누굴까 싶어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그녀는 우리 회사 최고 연장자이자 제 부서의 김 부장이었어요. 김 부장은 오피스룩이 찰떡같이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평소 무릎 위 짧은 스커트에 검정 스타킹, 10cm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즐겨 신으며 늘 빈틈없고 똑 부러지는 인상을 풍겼어요. 그런 그녀가 흐트러진 머리에 옷매무새마저 헝클어진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와중에도 묘하게 섹시하게 느껴지는 건 또 뭐지 싶었죠. 나도 참 특이한 놈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를 잘 안 가리는 편이거든요. 친구들이 절 보면 너는 여자 보는 눈이 대체 어디 달린 거야 하며 놀리기 일쑤였죠. 그때 섬광처럼 깨달음이 스쳤어요. 5층은 회의실과 대표님 사무실만 있는 층이었죠. 그동안 회사 내에 떠돌던 대표님과 김 부장의 심상치 않은 소문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한낮에 벌어진 은밀한 밀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나누기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죠. 그동안 김 부장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힘겹게 버텨온 날들, 갱년기 히스테리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비위 맞추려 아등바등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오는 그녀 앞에 불쑥 나타났어요. 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김 부장은 귀신이라도 본 듯 화들짝 놀라며 아, 깜짝이야. 정태 씨, 왜 여기 있어요? 하고 짧게 신음하듯 말하였어요. 운동 삼아 잠깐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야말로 대표님 만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그녀는 황급히 두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었어요. 붉어진 얼굴은 당황스러움만은 아닌 듯했어요. 입까지 굳게 다문 채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었죠. 당황한 기색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마치 소문을 인정하는 듯했고 나는 속으로 웃음을 꾹 참았어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서름을 단번에 날려버릴 전세 역전의 기회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었으니깐요. 혹시 맛있는 거라도 몰래 드시다가 걸리셨나?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글맞게 물었어요. 김 부장은 한동안 말없이 입술만 달싹였어요. 대표님 호출이 있어서요. 정태 씨는 어쩐 일로? 평소 조리 정연하던 말투는 온데간데 없이 더듬거리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 오늘 일은 비밀로 해줄 수 있겠어요? 괜히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해질 것 같아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뭘 비밀로 해달라는 거죠?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되물었어요. 아, 혹시 쫓기듯이 대표님 방에서 뛰쳐나오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는 짓궂게 덧붙였어요. 평소에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김 부장은 순한 양처럼 얌전한 자세로 아무 말도 못하였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죠.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 눈가에 맺힌 눈물은 방금 전까지 뜨거운 시간을 보냈음을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증거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이 짠하면서도 묘하게 여자로 느껴지는 건 왜일까 싶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김 부장이 살짝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요. 사장님과는 언제부터 만나셨어요?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비밀은 지켜드릴게요.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얼마 안 됐어요. 김 부장은 고개도 들지 못하고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래요? 사귀는 건 인정하시는 거네요? 능글거리는 내 말투에 김 부장도 내가 일부러 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어요. 정태 씨, 제발 비밀 지켜줄 거죠? 다소 풀어진 내 태도에 안심했는지 김 부장은 다시 간절하게 부탁해왔어요. 그럼 저한테 뭘 해주시겠어요?
나는 기다렸다는 듯 미끼를 던졌죠. 뭐든지 들어줄게. 제발 비밀로 해줘요. 김 부장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매달렸어요. 그럼 5층 계단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는 해도 되는 건가요? 나는 장난스럽게 물었죠. 정태 씨, 그러지 말고 내 모든 부탁을 들어줄 테니까 아까 일은 없었던 걸로 해줘요. 응? 김 부장은 정말 절박해 보였어요.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고요? 나는 짐짓놀란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죠. 그래, 뭐든지 다 해줄게. 무엇을 요구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나도 모르게 엉뚱한 말이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럼 저랑 데이트 3번만 해주세요. 어머, 웬 데이트? 김 부장은 갑자기 훅 들어온 내 돌발적인 요구에 어린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어요. 아까 당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묘한 설렘이 섞인 붉어짐이었어요. 예상외의 반응에 오히려 내가 당황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그녀의 새로운 모습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예쁘다,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정태 씨,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만데 갑자기 무슨 데이트야? 김 부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하였어요. 방금 전까지 울먹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느새 평소에 세련되고 여유 있는 김 부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네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부장님이랑 사장님도 나이 차이 많이 나시잖아요. 더군다나 사장님은 유부남이고 저는 총각인데 뭐가 문제라는 거죠? 나는 능글맞게 받아쳤어요. 김 부장도 단순한 식사 데이트를 넘어선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내 숨은 의도를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하긴 정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부하 직원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건 그녀에게 수치심과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길 일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회사 내 탄탄한 입지는 내 입술 하나에 달려있는 것을요. 김 부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화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좋아. 그럼 비밀은 지키는 거다. 약속할 수 있죠? 긴장한 얼굴로 나에게 다짐을 받았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안심한 듯 환하게 웃으며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럼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할까요? 며칠 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얼큰하게 취한 김 부장이 내게 다가왔어요. 회식 자리가 파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혼 후 혼자 사는 김 부장은 아쉬움이 남았던 모양이었어요. 정태 씨, 우리 데이트한다면서 오늘 어때? 능글거리는 웃음과 함께 술기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꽂혔어요. 입가심으로 맥주 한 잔만 더 할까? 사실 얼떨결에 데이트 신청은 내가 먼저 했지만 혹시 일이 커질까 두려워 마음속으로만 전전긍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김 부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었어요. 내 팔에 자신의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는 그녀의 모습은 오늘 밤 나를 그냥 돌려보낼 생각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처럼 느껴졌죠.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예상치 못한 하룻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침대맡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던 김 부장이 나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앞으로도 종종 만나줄 거지? 정태 씨가 먼저 만나자고 했잖아. 그녀는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화끈하다고 해야 할지, 정말이지 대단한 여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올해 30살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가 다니는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기획부는요. 직원 총 15명이나 되는 꽤 북적거리는 부서였어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여직원은 김 부장님을 포함해서 딱 4명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희한하게 부서 분위기가 전혀 남자 냄새 풀풀 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적은 수의 여직원들이 어찌나 존재감이 강렬한지 남자 직원들은 그냥 압도당하는 분위기였달까요? 더 놀라운 건 그 4명의 여직원들 정말 하나같이 개성이 톡톡 터지는 미모에 서구적인 몸매를 자랑했다는 거였죠. 당연히 김 부장님도 그중 한 분이셨고요. 김 부장님은 45살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셨고 배우 견미리 씨를 닮은 엄청난 미인이셨어요. 키도 165cm 정도 되시려나 힐까지 신으면 더 커 보이셨죠. 뽀얀 피부에 늘씬한 몸매는 혼자 사시는 돌싱녀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초등학생 아이 엄마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웠고요. 솔직히 15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저도 여자로 느껴질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남자 보는 눈은 다 똑같았는지 회사에선 부장님이 사장님 애인이라는 소문이 끊이질 않았어요. 제가 사장이라도 김 부장님 정도면 충분히 탐낼만 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으니까요. 나머지 여직원 3분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개성있고 귀엽고 아름다우셨어요. 특히 3개월 전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 미정 씨는 와, 몸매도 몸매였지만 어딘가 조용하고 가냘픈 분위기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어요. 남자라면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제가 회사에 첫 출근했던 날, 뭘 해야 할지도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김정태 씨, 앞으로 잘 해봅시다 하시면서 부장님이 성큼 다가오시는 거 있죠.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사시는 돌싱녀라고 하셨고요. 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영업이며 인사과 마케팅 업무까지 못하는 게 없는 진짜 만능 제주꾼이셨어요. 입사한 지 딱 일주일 만에 회사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글쎄 55살이나 되신다는 사장님하고 부장님이 아주 묘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김 부장이 회사 비선 실세다. 각순실이다. 이런 말까지 회사 내에 쫙 돌았죠. 나중에 안 사실인데 부장님이 이혼하신 이유가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 딱 걸려서라고 했어요. 전 남편한테 이혼 소송까지 당해서 위자료까지 물어주고 초등학생 아이 양육권마저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그 외에도 상대가 바로 사장님일 거라는 소문이 아주 파다했죠. 그런데 부장님은 첫인상과는 다르게 오늘부터 3개월간은 박계리님 졸졸 따라다니면서 업무 배우고 궁금한 거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시면서 겉으로는 좀 성깔 있어 보였는데 의외로 상냥하게 저를 많이 챙겨주시는 거 있죠. 매달 넷째 주 금요일마다 사장님까지 꼭 참석하는 정기회식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6개월째였고 정신없이 시간은 흘러서 벌써 정기회식만 6번째 참석하고 있었네요. 어김없이 회식날이 되자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부서 단톡방에 부장님 톡이 뜬 거 있죠. 자, 여러분. 오늘은 회식날입니다. 저녁 시간 꼭 비워두세요. 칼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정리하면서 자, 일어납시다. 오늘 장소 어디야? 아, 1차는 저 앞에 고래불 횟집이래요. 하면서 다들 신나서 사무실을 나서는 거예요. 어린 여직원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 문 단속하는 거 확인하고 같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특히 입사 3개월 차 됐다는 그 여직원은 정말 몸매 보고 뽑았는지 항상 무릎 위로 한참 올라오는 짧고 달라붙는 치마만 입고 다녔어요. 볼수록 자꾸 눈길이 가는 매력적인 몸매였죠. 그 여직원 때문에 요즘 남자 직원들이 갑자기 향수도 뿌리고 평소엔 거들떠보지도 않던 모닝커피까지 마시면서 있는 폼. 넘는 폼 다 잡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엄청 내숭 떨고 조신한 척 하더니 평소 하는 거 보면 남자 여러 만나본 베테랑처럼 보였어요. 저보다 2살이나 어렸지만 저랑 자기가 같은 해에 입사했으니 입사 동기라면서 먼저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둘만 있을 때는 오빠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죠 하고 하는데 꽤 당돌한 아가씨였어요.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죠. 보통 회사 전체 회식은 횟집이나 고깃집에서 1차로 반주 겸 저녁 식사를 하고 2차로 노래방이나 호프집을 가는 코스였어요. 신기하게 항상 2차 회식이 끝나도 시간이 12시를 넘기지 않았죠. 그런데 그날은 2차로 호프집에 갔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무조건 3차는 노래방에 가야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 있죠. 사장님하고 이사님은 먼저 택시 타고 슝 가버리시고 나머지 부장님 밑으로 남자 직원 저까지 7명에 여직원 3명이
우르르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노래방에서 제일 큰 방으로 들어갔는데도 워낙 사람이 많으니 꽉 차더라고요. 부장님이 워낙 춤추고 흥겹게 노는 걸 좋아해서 다들 눈치 보면서 엉거주춤 서서 몸을 흔들다 보니 진짜 클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따라 부장님 기분이 엄청 좋았던지 아니면 다음 날이 주말이라 집에 가봐야 텅 빈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게 서글퍼서 그랬는지 아무튼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엄청 신나게 노셨어요. 추가 연장까지 30분 더해서 거의 2시간 정도를 정신없이 신나게 놀고 나니 다들 지치기도 하고 술기운에 얼큰하게 취했죠. 노래방에서 딱 1시간 정도 신나게 놀다가 부장님이 갑자기 이제 기분 맞춰줄 만큼 맞춰줬으니 수고들 했어요. 갈 사람은 알아서 가고 진짜 오늘 제대로 신나게 놀고 싶은 사람만 남아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하나둘씩 썰물 빠지듯이 집에 가고 결국 남은 사람은 노총각 과장님하고 저 그리고 여자 막내 신입사원 이렇게 딱 남자 2명 여자 2명이 남게 된 거 있죠. 진짜 웃기지도 않게 어떻게 하다 보니 딱 상상으로 남게 되었죠. 근데 노래방에서 나와서 갑자기 부장님이 무슨 삔또가 나갔는지 갑자기 해장술을 꼭 해야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택시 잡아 태워 집에 보내고 어쩌다 보니 얼떨결에 저하고 부장님 단둘만 남게 돼서 24시간 한다는 뼈다귀 해장국집에 가게 되었죠. 해장국집에서 뜨거운 뼈다귀 해장국에 소주 한 병 시켜놓고 마시는데 왠지 모르게 괜히 엉뚱한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다고 했죠. 식당에서 나와 부장님 택시 잡아드리고 저도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부장님이 갑자기 집에 혼자 들어가기 죽어도 싫다고 떼를 쓰는 거 있죠. 자꾸 입가심으로 맥주 딱 한 잔만 더 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고 억지를 피워서 솔직히 여자 상사를 혼자 덩그러니 두고 집에 쌩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택시에 막 태워 집에 보낼 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신입사원인 제가 계속 있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는 수 없이 조용한 바에 가서 맥주 시켜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술이 엄청 많이 취한 줄 알았는데 막상 옆에서 자세히 보니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술은 생각보다 별로 안 취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부장님이 자기 사생활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자기도 홧김에 외도를 딱 한 번 했는데 자기는 솔직히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은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웃기게도 남편은 자기가 누구랑 언제 바람을 피웠고 어떤 부정행위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사진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혼자 텅 빈 집에 있으면 너무 외롭지 않느냐. 남편하고 이혼하고는 지금까지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낸 것 같다. 남편하고 같이 살 때도 거의 생과부나 마찬가지였다. 하시면서 갑자기 제 눈을 똑바로 빤히 쳐다보더니 글쎄 손을 잡아달라고 하는 거 있죠. 남자 손 잡아본 것도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면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막 쏟아내시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간지럽히듯이 마구 긁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차 싶었어요. 아, 지금 나를 유혹하려는 거구나. 본능적으로 딱 감이 왔죠. 솔직히 손가락이 제 손바닥을 막 긁어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거 있죠. 정태 씨가 원하는 게 이런 거 아니었어. 자기가 먼저 데이트하자고 했잖아. 그날이 바로 오늘이야. 결국 그날 밤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깨어나 보니 글쎄 부장님 집 침대 위더라고요. 다음 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요일 저녁까지 부장님 집에서 같이 뒹굴뒹굴 놀다가 헤어질 때 부장님이 저한테 딱 한마디 하는 거 있죠. 쉿. 오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앞으로도 종종 만나줄 거지? 하시면서 윙크를 딱 한 번 하고 쿨하게 헤어졌죠.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른하기만 한 오후. 걔가 잠시 딴 생각하느라 한눈 파는 사이에도 사무실.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컴퓨터 자판 두드리느라 손놀림이 분주했어요. 그때 갑자기 신임 여직원 미정 씨가 따뜻한 커피 딱 한 잔을 사들고 살금살금 제 옆으로 다가와서는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단둘이 잠깐 조용히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나 싶어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제 귓가에 입술을 바싹 대고 속삭이는 거 있죠. 정태 씨, 요즘 나 너무 힘든 일 있는데 오늘 퇴근하고 술 딱 한 잔만 사줄래? 라고 앙큼하게 속삭이는 거 있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자세한 이야기는 퇴근하고 만나서 해줄게. 미리 카톡으로 장소하고 시간 보내줄 테니 꼭 나와야 돼. 라고 쐐기를 박는 거 있죠. 솔직히 저야 뭐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죠. 미정 씨는 솔직히 여직원들 중에서도 제일 여성스럽고 매력적이었으니까요. 칼퇴근하자마자 곧장 미정 씨와 약속 장소로 쏜살같이 달려갔더니 웬걸? 미정 씨는 벌써 술집에 먼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게다가 얼굴이 몹시 상기되어 있는 게 뭔가 단단히 화가 난 일이 있었는지 술을 이미 시켜놓고 안주도 없이 혼자서 소주잔에 술을 계속 자작하고 있는 거 있죠. 미정 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갑자기 울먹이는 얼굴로 쏘아붙이는 거 있죠. 정태 씨, 솔직히 말해봐요. 김 부장님이랑 지금 사귀는 거 맞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정 씨가 갑자기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 있죠. 얼마 전 회사 전체 회식 날 리데이로 딱 쌍쌍이 남아서 노래방에서 끝까지 신나게 놀다가 자기는 김 과장이 한 잔만 더 하자고 은근슬쩍 꼬드겨서 따라갔다가 평소 김 과장한테 호감도 좀 있었고 그날 밤 눈이 딱 맞아 뜨겁게 사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김 과장 집에서 둘이 오붓하게 뒹굴뒹굴 놀다가 갑자기 김 과장 폰으로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길래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누구한테 카톡이 왔나 하고 봤더니 글쎄 발신인이 김 부장인 거 있죠. 그래서 톡 내용을 무심코 쓱 봤는데 둘이 톡 주고받은 내용들이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김 부장은 김 과장한테 톡으로 저하고 어떻게 눈이 맞아 뜨겁게 사귀게 되었는지, 너는 요즘 막내 미정이하고는 잘 지내고 있냐, 자기는 언제 다시 만나줄 거냐, 너무너무 보고 싶다 등등 아주 노골적으로 김 부장님이 김 과장한테 보낸 문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 있죠. 더 기가 막힌 건 김 부장 톡에 대한 답장이 더 가관이었어요. 김 과장 역시 능글맞게 미정 씨를 어떻게 살살 꼬드겨서 만나고 있는지 만나볼래라고 말 한마디 툭 했을 뿐인데 그냥 순진하게 홀랑 따라오더라. 다음 주에는 드디어 미정이 부모님한테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찾아뵙기로 했다. 김 부장 당신도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 이번 주말에 한번 보자 등등.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주고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글쎄 회식날 마지막까지 딱 4명이 어쩌다 남게 된 게 그 두 사람이 아주 치밀하게 미리 짜고 계획했던 아주 뻔뻔한 사기극이었다는 거 있죠. 게다가 회사 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쫙 퍼졌던 김 부장님하고 55살 사장님이 그렇고 그런 아주 묘한 사이라는 소문도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고 실은 유부녀였던 김 부장님이 총각인 김 과장하고 몰래 뜨겁게 불륜을 저지르다 결국 전 남편한테 딱 들통나서 억울하게 이혼당한 진짜 웃지 못할 코미디 같은 막장 드라마였다는 거예요. 미정이한테서 모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낱낱이 다 듣고 나니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둘을 지금 가지고 완전 장난친 거야?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의 진짜 정체는 뭐고? 도대체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만약 둘이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면 굳이 우리 둘을 따로따로 불러내서 따로 만날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었죠. 갑자기 미정이가 씩씩대더니 정태씨, 옛날 속담에 홧김에 서방질한다고 하잖아요? 나도 그럼 이번 기회에 홧김에 서방질 제대로 확 저질러버려? 라고
앙칼지게 쏘아붙이는 거 있죠. 저도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나도 지금 너무 열받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 뭐 굳이 홧김에 서방 멀리서 찾을 필요 있나? 바로 눈앞에 이렇게 멀쩡하게 잘생긴 총각이 버젓이 있는데 했더니 갑자기 미정이가 이런 상황이 너무 웃기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크크 웃는 거 있죠. 정태 씨 좋아요. 그럼 우리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복수 한번 해주죠. 그날 이후 홧김인지 뭔지 모를 이상한 감정에 휩싸여서 미정이하고 일단 당분간 뜨겁게 사귀기로 했어요. 신기하게 미정이는 겉으로 고기와는 다르게 쿨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회사 여직원들 사내 게시판에 김 부장님이 진짜 사장님 애인이 아니라 실은 오랫동안 노총각 김 과장하고 뜨겁게 몰래바람 피우다 얼마 전에 남편한테 딱 걸려서 억울하게 이혼당한 진짜 우픈 막장 드라마 주인공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김 과장하고 몰래 만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문을 아주 자세하게 쫙 퍼뜨렸죠. 그리고 저는 김 부장님한테 딱 잘라 강칼에 이별 통보를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미정 씨는 노총각 김 과장님한테 똑같이 쿨하게 이별 통보를 해버렸네요. 정말 웃기게도 그렇게 엉뚱한 복수극을 통해 묘하게 인연이 닿은 미정 씨하고는 1년째 아주 뜨겁게 알콩달콩 예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